네, 어서 오세요,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유기농 하면 저 같은 초심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좀 뭐 좋은 먹을 거, 건강한 먹을거리 뭐 이런 생각이 대번에 떠오르거든요. 예. 유기농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걸 보시면은 네. 이제 산에서 이렇게 채취해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연 채취고. 마치 원시인처럼 그대로. 예. 거기서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네. 내 앞마당에다가 이걸 키워서 먹었다. 네. 자연농법. 자연농법. 예. 이걸 많이 해야 되겠어. 네네네. 그래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쳐가지고 네네. 생산량도 많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생산했어요. 관행농업. 관행농업. 네, 혼자 많이 하고 있는 관행농업. 관행농법.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학 합성물이나 이런 걸 치다 보니까 이 땅이 변화되는 게 나쁘게 변화되는 걸 느끼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과학적으로다가 윤작이나 네. 뭐 휴경이나 이런 과학적인 농법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게 네. 유기농법. 유기농법. 네, 거기서 생산된 농축 임산물이 유기농. 이렇게 그렇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뭐 윤작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 그런 유기농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만 먹으면 뭐 건강에 나쁠 리가 없겠죠. 예. 혹시 총장님 평소에 건강 챙기기 위해서 유기농으로 된 뭔가 좋은 거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이제 파견 나오기 전에 네네. 도청에서 네네네. 저 유기농 야채 주스를 먹었어요. 10가지 그 유기농으로다가 야채. 그 사무실로 배달? 배달 옵니다. 네네네. 그 즙으로다 해가지고 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마시면은 좀 괜히 오늘 건강해지는 느낌 뭐 그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엑스포 사무총장님이 드시는 거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끝나고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벤나 주스를 마시고 온 거 아닙니까? 벤나 주스 아시죠? 당근, 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우리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공동 조직위원장님이 이제 소위 이제 국민 닥터라고 불리시는 이제 이시영 박사님, 이 공동 조직위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수십 년 동안 드신다는 바로 그 면역 주스를 제가 오늘 아침에 마시고 왔습니다. 저 힘을 내서 뭐 유기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면역력이 요즘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방역도 중요하죠. 뭐 거리두기 같은 것도 잘 해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면역 아니겠습니까? 이 면역과 유기농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가 있습니다, 진짜. 네네네. 저희도 이제 그 이시영 박사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방역보다는 개인의 면역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의 과제가 면역부터 생각하고 그 후에 방역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요. 또 이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물론 이제 면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건강식품들을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유기농 식품의 그 성장률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또 이제 또 공교롭게도 2015년도에 엑스포 때는요 메르스였었어요. 그때 그랬나요? 네. 2022년도에는 코로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엑스포 행사할 때마다 유기농 엑스포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큰 그런 병영군이 그래서는 안 되겠으나 그 마침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 현 인류가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전염병 같은 것이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마침 건강과 유기농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엑스포가 열리는 무렵에 공교롭게 그게 있었다. 다음에 엑스포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당연히 없었어요. 없어져야죠. 그렇죠. 자, 유기농 굉장히 좋은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대에 현대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게 되는데 유기농 농법 언제부터 좀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1890년도에 시작됐다고는 하고 있고요. 독일이 이제 그게 이제 1924년도에 이제 최초로다가 유기농업을 시작했다.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돼서 미국, 일본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다가 저희가 받아들이게 됐고요. 저희는 한 1970년도서부터 유기농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좀 이상했던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농법. 네.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이제 자연에서 채취해서 먹었다가 이것을 이제 본인이 씨를 뿌려서 이제 키워서 재배해서 먹은 게 자연농법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유기농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기농업 하는 거는 유기농업 플러스 과학이 있어야 돼요. 아, 과학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유기농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학문적 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구상의 유기농법이 시작된 것이 한 1890년도. 예. 그것도 이제 최초로 예, 유럽의 독일 쪽에서 예, 독일. 시작이 됐고. 자, 우리나라는 1970년도, 뭐 60년도, 70년도 요 무렵에 네. 예, 처음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총장님은 언제부터 이 유기농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뭐 저희 한 7년 전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유기농 엑스포를 처음 하게 됐고요. 그때 엑스포를 하면서 유기농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공부도 했고 네네네. 또 행사 준비도 해봤고 네네네. 그래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엑스포 네네. 이번에도 이제 사무총장으로 와가지고 네네네. 유기농 행사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기농 엑스포 벌써 두 번째 치르시는데 유기농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좋은 것들도 많이 알게 되셨고 예 그때와 비교해서 전과 후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건강은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유기농으로 된 식품이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맞습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어떤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엑스포를 하는 그 개최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엑스포를 하는 것이고요. 네. 자, 우리가 유기농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 시대에 왜 유기농이냐?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하면 개인의 건강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가 요즘에는 개념이 좀 많이 확장된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추세가? 그러니까 그 2015년도에 저는 엑스포를 하면서 건강에 이제 집중을 했어요. 아, 그렇죠. 7년 전 엑스포 때는. 7년 전 엑스포 때 건강에 집중을 했는데 외국인들을 만나고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유기농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진 한 장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국내에 계신 분들은 유기농 그러면 농산물을 딱 그려요. 그렇겠죠. 네, 뭐 농산물을 사진을 탁 띄워요. 네네네. 근데 외국에 계신 분들은 지구를 탁 그려요. 지구의 환경을 탁 그려요. 지구를요? 예. 그분들은 이게 이제 건강이라는 것에서 이제 환경으로다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상 위기, 뭐 생태 위기, 건강 위기 이런 위기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게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는 어떤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그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이제 환경을 살리고 전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쪽으로 개념이 확장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유기농업의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나 어떤 그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데 좀 역할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그 유기농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흙을 그러니까 생태의 그 흙을 갖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흙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요. 흙 속에 있는 탄소를 또 이제 저장을 하는 능력이 그냥 관행농업보다 한 12%가 더 높고 그리고 탄소를 많이 저장한다는 얘기죠. 12% 정도가 이제 탄소를 더 저장을 합니다. 유기농업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생물 다양성 아무래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성이 높게 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다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구 환경이 깨끗해지고 보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저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기후 위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최근에도 막 뭐 지구 곳곳에서 막 기상 이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탄소 중립 요즘에 정말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인류가 좀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탄소를 이게 배출하지 않고 여기 저장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유기농법을 많이 하면 할수록 탄소가 땅에 더 많이 저장이 네, 되고 저장이 되죠. 배출이 적게 되므로 네. 탄소 중립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네, 가까이 갈 수 있죠. 유기농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가 3%밖에 좀 차지하지 않지만 아, 우리나라 그 네. 재배 면적의 네. 한 3% 정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다가 이렇게 봤을 때 농업 분야에서 이제 탄소 배출량이 한 3% 정도가 됩니다. 3%요?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농업 분야가 한 18.4%로 높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콩을 수입해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옥수수 이런 분야는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우리가 많이 먹으면 탄소 유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네. 네. 무서운데요? 네. 탄소 유발 국가? 네.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먹으려고 먹는 건데. 네. 그쪽에서는 저쪽 어느 지역의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그거를 결국에는 뭐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쳐가지고 이렇게 네. 재배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쪽에서는 이제 탄소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심각하네요. 우리가 그걸 안 먹을 수도 없고. 예. 근데 가급적 유기농법을 뭐 국내뿐만 네.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네. 그렇죠? 탄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전 세계에도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수입하지 말고 우리 거로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유기농법으로다가 재배를 네네네. 하면은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유기농이 탄소를 저장한다고 하는데 유기농법이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메커니즘? 지금 우리 이제 신미 보도국장이 껴들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기농으로다가 재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3%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3%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논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건 이제 그리고 일반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썼을 때 발생되는 그 이산화탄소니까 그거는 아황산 질소라고 그러고 논에서 발생되는 메탄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메탄은 제가 알기로는 이산화탄소보다 한 71배 정도 더 높아요. 그리고 그 이쪽에 화학 비료 그거를 썼을 때는 한 310배 정도가 더 높아요.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게. 그리고 나머지 분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축산 분야. 축산 분야에서도 또 많은 분야가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농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밖에 안 되지만 우리도 그 스스로 줄여야 된다.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논이라든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저쪽에 그 축산 분야에서도 나름대로다가 탄소, 메탄과 아황산 질소를 갖다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정책적으로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유기농 어떤 분은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유기농법으로 하면 땅을 많이 안 갈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땅을 갈수록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된다는 얘기죠. 예. 거기서 나오는 양도 뭐 그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인데 예. 유기농법을 하다 보면 땅을 이렇게 안 갈아도 되기 때문에 계속 이 탄소가 저장돼 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예. 예. 뭐 유기농법이 사실상 뭐 이렇게 정착돼 가지고 이게 이제 FM 표본이다라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기농법은 각자 뭐 미생물 농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농법이 있어요. 그 농법대로다가 자기가 고안을 해서 이제 이렇게 유기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농법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툼도 발생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결국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이니까 그걸 다 이제 유기농이라고 저희는 이제 포함을 해서 하고 엑스포 장에서도 그거를 또 이렇게 보여드려요.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농법이 있다 저런 농법이 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농법을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해소가 되셨어요, 궁금증이? 네. 자, 유기농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들게 되는데 사실은 뭐 그 이 유기농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유기농 산업.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산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재배 면적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쉽게 잘 안 될까요? 저희가 좀 2015년도에 네. 좀 엑스포를 개최를 하고 나서 7년이 지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면적은 오히려 줄었어요. 국내. 네, 국내 면적은 줄고. 지금 국내 면적 몇 % 정도 되죠? 지금 한 4.8% 정도 됐고요. 4.8%요? 네. 7년 전에는요? 뭐 그보다 조금 더 높았겠죠. 조금 더 높았겠죠. 예, 조금 더 높았을 거라고 보는데. 채 10%가 안 되는군요. 예. 뭐 유럽도 지금 유럽의 전체적인 거는 한 23%?
유럽이요? 예, 23% 되고 북미는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 네네. 거기도 그렇게 10% 이하예요. 이렇게 유기농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2015년도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우리가 좀 성급하다. 네네네. 그런 걸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당장 엑스포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유기농을 하려면 최소한 흙을 만드는데 한 3년이 걸리고. 흙을 만드는데. 네. 땅을 유기농 땅으로다가 만드는데 그 정도가 걸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농약이나 화학비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이걸 유기농에 적합한 토양으로 만드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다 그런 시간도 걸리고 또 생산량도 그만큼 그 동안에는 없잖아요. 생산이 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게 투자가 되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 이게 슬로우 운동이구나 결국 이게 보니까 슬로우 운동. 이게 빠르게 이렇게 뭘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산업이 발전되고 그러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됐죠. 사실은 저희 그 신미부동장 어머니께서도 그 청원군 낭성면에서 농사를 지신단 말이죠. 네. 유기농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래요. 그것은 거짓말이야. 농약 안 치고 무슨 농사를 져. 그러니까 이제 농민분들도 유기농이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엑스포도 하고 아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지자체에서도 많이 좀 그 도움을 드려야 농민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뭐 의지의 한국인, 애국자, 그리고 농사짓는 철학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철학적인 본인의 어떤 이념이 없이는 사실상 그거를 해내기가 어려워요. 구조도 그렇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유기농을 하겠다, 나 유기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그 뭐 도청이나 시군청에서 선뜻 뭐 하세요 이렇게 권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요? 이걸 막상 하세요 이렇게 권해드리기가 어려워. 왜냐하면은 과정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결국에는 거쳐야지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다 훌륭해서 뭐 이제 농사 져가지고 그분들 소비도 잘 하세요. 지금은 소비도 잘하고 뭐 개인 팔로망도 갖고 있고 또 지역에서 또 선망받는 분이고 인지도도 높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10년, 20년, 30년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엑스포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요. 사실은 이 유기농을 농민분들한테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지난하고 어렵고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엑스포를 통해서 유기농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면 우리 국민들이 와서 보시고 유기농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일상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제품을 소비를 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이제 농민분들의 유기농 하시는 농민분들의 소득으로 가고 이게 선순환으로 계속 가야 물론 슬로우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지향하는 점이 그쪽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외국 같은 경우에 유기농의 역사가 한 120년 되잖아요. 저희는 뭐 40년 정도 정도는 있는데 저희가 그걸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엑스포지만 그래도 이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구조가 되고요.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120년 동안에 그런 뭐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유기농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외에도 내가 지구 환경을 깨끗이 이 농산물을 먹으면서 지구 환경이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공익적 가치로다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외국도 농산물이 가면은 비싸요, 유기농은. 그 저는 이제 아직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도 뭐 시간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 주셨지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뭘 안 버리면 뭐 나무를 몇 그루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뭐 이런 부분들. 예컨대 우리가 유기농산물을 내가 이걸 사서 먹으면 이걸 먹고 소비함으로써 내가 나무 몇 그루 심은 것이다 정도의 어떤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 비유라든 것이 좀 이 제시가 되면 좀 더 쉽게 좀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엑스포장에 오시면 이제 주제관이라고 있어요. 유기농의 오늘
유기농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다 보시면서 네네. 이제 마지막에 나오실 때 탄소 중립 실천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나는 뭐 여러 가지 실천하겠다 이렇게 네네. 하면서 그 서약을 하시면은 네. 1년에 탄소가 얼마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저희가 나와 집계를 있어요? 해요. 그 엑스포 이제 끝나면은 최종 집계가 되겠죠. 네. 관람객이 얼마가 오면서 우리가 탄소를 얼마를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겠죠. 근데 이거 서약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서약하셔야죠. 서약 안 하면 못 나가는 건가요? 네, 제가 보낼 겁니다. 서약하시라고. 전시관에서 나가려면 서약을 해야 되겠네요. 예, 서약하게끔 됐어요. 네. 자, 우리가 유기농 산업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또 이게 유기농이 소위 말하는 6차 산업으로서의 그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싶어요. 사실은 6차 산업 지금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무슨 AI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갑자기 6차까지 갔느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6차 산업으로서의 유기농 어떤 가능성과 기대를 갖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뭐 1차, 2차, 3차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떤 가공품까지 다 하고. 1차는 생산이고 2차가 가공이고 3차가 이제 서비스업이 들어가죠. 네네. 그리고 이제 4차까지도 저희가 보여드려요. 네네. 그리고 이제 6차 산업에 대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실천하고 계시는 그 생협이 있는데 이제 마이급 자연드림 같이 치유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음식물로다가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만성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음식으로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음식만 안 되고 또 뭐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또 이렇게 병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는데 뭐 한의원도 있더라고요. 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1차, 2차, 3차, 뭐 6차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도 빨리 그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곳이 이제 머하농 하우스라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이제 정말 그 청운의 꿈을 품은 젊은 농부 6명이 모여서 괴산에 터를 잡고 유기농사도 짓고 지금 카페도 하고 있고 저 앞에 가면은 뭐 서점도 있고 굿즈를 파는 편집샵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농부인데 젊은 농부인데 폼나게 재미나게 농사 한번 져보자. 뭐 이런 취지로 그야말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 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6차 산업의 하나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있고. 뭐 여기가 이제 새롭게 청년 농업인으로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청년 농업인에 도전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전국에서 오는 곳이죠. 여기 핫한 곳이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음료 한 잔 주세요. 드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목말랐는데 고맙습니다. 편하게 드시면서 말씀 계속 나누기로 하시죠. 자, 우리가 그 유기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유기농의 개념이 처음에 이제 건강으로 시작했다가 그 개념이 확장되면서 지금 그 지구를 살리는 환경을 보존하는 데까지 지금 확장이 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스포 얘기로 이제 본격적인 엑스포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러면 많은 곳 중에 왜 괴산에서 유기농 엑스포를 하느냐? 이게 사실은 엑스포가 사업비도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그 국제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15년도에도 한 번 했었고 7년 만에 올해 다시 하는데 괴산이 도대체 뭐길래 유기농 엑스포를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제가 이제 괴산의 어떤 역사를 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왜 괴산으로 왔을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기농의 선구자 되시는 분들이 괴산에 오게 되고 괴산에 정착하게 되고 또 괴산을 알리게 되고 괴산에서 뭐 교육도 하고 뭐 친환경 농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괴산을 쫙 둘러보니까요. 괴산이 일단은 명산 35명산이 있더라고요. 35명산. 분 단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명산을 35개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그거거든요. 그만큼 천혜 자원으로 돼 있고 국립공원 지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산속에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무를 보니까 이게 또 나무가 또 대단해요. 괴산에 있는 게 다 천년송이에요.
아, 그래요? 공림사에 있는 느티나무 천년송이고 그리고 오가티 느티나무도 천연기념물로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적성리 소나무라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왕소나무가 이제 태풍 볼라번에 꺾였지만 저 왕소나무가 있었고 네네. 또 소나무가 또 많고 은행나무도 또 천년송이 있어요. 천안초등학교에 또 한 천년 된 나무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미선나무가 이제 천연기념물로 된 곳이 괴산군에 네네. 3곳이 있고 그러니까 산속에 나무도 이렇게 많고 또 오래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은 산수가 좋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구곡이 많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구곡이 110개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충북에는 22개가 있는데 계산에만 9개가 있어요. 누가 다 셌대요? 네. 그래서 네네. 9개가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산마기의 길 아시죠? 네네. 너무 그게 유명하죠. 연화구역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구곡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혜의 관광지였었던 거예요. 왜 옛날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은 이게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괴산으로다가 1960년도에 선교사분들이 와가지고 유기농을 처음 그렇죠.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괴산이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네. 갖춘 곳이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유기농의 선구자분들이 네. 처음에 괴산에 오셔서 터를 잡으셨고 네. 예. 자 제가 가본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눈비산 마을. 네. 예. 눈비산 마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괴산이 유기농의 메카로서 자리 잡게 한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네, 중요한 맞습니다. 마을이지 않습니까? 눈비산 마을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1960년대경에 이제 네. 그 미국인 선교사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눈비산 마을이니까 눈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눈비산이에요? 네, 눈비산 마을이에요. 그래서 눈비산 마을에 왔는데 사실은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축산을 하기 시작해요. 축산을 하기 네네. 시작했는데 이제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선교사분이. 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한참 후에 이제 한살림 네네. 아시죠? 네, 한살림의 창시자이신 박재일 선생님이라든지 유기농을 진짜 원로 되시는 분, 경동호, 네. 이태근 회장님, 성기남 회장님,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기도 그분들이 있죠. 유기농의 아버지 원경선 원경선 원장님. 씨는 청천이에요. 네네네. 거기는 청천이고 네. 그런 분들이 그 눈비산 마을에 모여가지고 눈비산 마을. 네, 네네네네.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친환경 농업이 뭐고 유기농이 뭐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모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한살림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렇군요. 네네. 네. 또 이제 거기서 모태가 돼가지고 흑살림이 만들어지고. 네네네. 거기서 또 모태가 돼가 충북으로다가 친환경 농업이 친환경 농업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이태근 회장님이 이제 흑살림 회장님이신데 네. 그분은 전국에 친환경 농업을 갖다 가르치는 강사로다가 네네네.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거기 이 계산에 계셔요. 네, 원로분으로 다 계셔요.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유기농의 말하자면 요람,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구자분들이 일찍이 이제 60년대부터 괴산에서 터를 잡고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살림, 흑살림, 다나 지금 이제 아이쿱 파크도 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아이쿱 자연드림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풀무원의 창시자 원경선 박사. 원경선 박사님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정농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처음 최초로다가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청천에 마지막에 청천에 원경선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원경선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015년 엑스포를 계기로다 해가지고 유기농업 연구소도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국제단체인 아이폼 아시아 본부가 계산에 있고, 그리고 또 아이콥 자연드림 발효식품 농공단지, 유기식품 농공단지, 그렇게 유기식품 산업단지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계산에. 그러니까 계산이 유기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사실상 유기농 엑스포나 유기농 행사를 개최한다 그랬는데 어떤 역사나 이런 거를 쭉 봤을 때 계산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좀 명분이 있어야죠. 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산이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7년 후라도 다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그렇죠. 겁니다. 사실은 그 60년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겠죠, 전쟁 후에. 근데 이제 선교사분이 오셔서 이 괴산에 와보니, 눈비산 마을에 와보니 농민분들 참 가난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도 막막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처음에 이제 소를 키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소를 키워서 이제 같이 이제 협동조합을 하시면서 먹고 살게 해주고 여기서 유기농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기농 하면 알고 있는 뭐 한살림, 흑살림이 다 여기서 뻗어나갔고 자, 이 정도면 뭐 유기농 엑스포 하려면 괴산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네네. 그 한살림의 창시자인 박재희 선생님도 있는데 그분이 경북 영덕분이에요. 영덕분인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청천, 청천에 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묘가 있어요. 아, 고향이 아닌 청천의 묘를. 네, 청천에 거기 한살림 마을이 있습니다. 네네네. 한살림 마을이 있고 거기서 매년 이제 추모 행사도 이렇게 갖고 있죠, 한살림에서는. 자, 우리나라 유기농의 선구자분들, 시조분들이 다 이제 괴산에서 털을 잡고 활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괴산군이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군 선포를 해요. 다 이런 게 바탕이 돼서 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15년도에 최초의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또 우리 충북 괴산에서 개최를 하게 됐고. 자, 7년 전에 유기농 엑스포 처음 하실 때 그때 뭐 굉장히 기대도 많으셨을 텐데 어떤 성과가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농업 엑스포거든요. 농업 엑스포. 농업 엑스포는 일반 산업 엑스포하고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 행사장 안에 진짜 작물을 키워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산업 엑스포는 뭐 이제 산업 물품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엑스포를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엑스포를 저희가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때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막 폭발을 했다. 그런 배경이 된 게 이제 메르스가 있었지만 메르스. 뭐 폭발이 됐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괴산의 인구가 그때 4만이었어요. 근데 24일간 행사를 하면서 108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근데 이제 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뭐 행정 인력도 동원하고 뭐 학생들도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저희 동원을 안 한 엑스포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온 관람객만 108만 명.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행사장에 그때 정말 꽉 찼었어요. 그걸 봤을 때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건강이라는 게 참 이게 높다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큰 성과고. 근데 이제 또 그 성과에 비해서 우리가 좀 그 기반이 좀 약했어요. 기반이요? 그러니까 농업의 어떤 기반도 약하고 산업의 기반도 약하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7년 후가 되니까 이제 또 조금 더 높아졌으니까 다시 이제 개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고. 혹시 7년 전에 엑스포 처음 하셨을 때 이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아쉬운 점은 뭐 많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행사장이 좀 이렇게 불편해요.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편한 셔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이에요. 괴산군의 어떤 그런 큰 규모의 어떤 행사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조금 안 돼요. 열악한 괴산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좀 모든 거를 갖다 임대해가지고 쓰고 또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좀 큰 행사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 그 주차장도 좀 큰 게 그 셔틀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그 저희가 산업 기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일반 농업하고 유기농하고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고 또 산업 부분에서는 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아직 그 선진국에 비해서 제품 수준이나 이런 게 좀 국내가 좀 낮았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7년 전 첫 엑스포 때의 어떤 그런 성과도 있었지만 뭐 아쉬운 점, 뭐 그 교훈 이런 걸 토대로 올해는 잘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올해 엑스포 얘기 한번 해보시죠. 뭐, 자, 일단은 저 전반적인 개요라고 할까요? 올해 뭐 주제도 말씀해주시고. 네. 저희가 이제 7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주제를 유기농에는 건강한 세상이다. 건강한 세상. 네. 네네. 이제 2015년에는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였었어요. 시민을 만나다. 네, 그러니까, 처음. 유기농을 처음 알리는. 네네네. 그리고 학술 위주의 어떤 그런 행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거, 철학적인 거, 뭐 이론적인 거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실천을 하자는 거로 다 바뀝니다. 실천이요? 네. 이제 유기농 우리 알았으니까 이제 이 유기농을 실천을 하자. 그래가지고 야외 전시장도 실천을 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나는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 정도쯤은 뭐 실천할 수 있어. 그런 부분들로다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만들었고요. 또 주제 전시관도 뭐 예전처럼 뭐 흙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뭐 화학 뭐 합성 뭐 이런 거 다 이제 좀 빼고 이론적인 거 빼고 그냥 쉽게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유기농을 지향하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또 뭐 행사장은 그대로예요. 뭐 더 넓힐 수는 없고 저희가 좀 더 7년이 지났는데 행사장이 좀 더 여건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더 여건이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7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뭐 야구장도 들어와 있고 그 계산농협의 저온 창고 뭐 농기계 수리 시설도 들어와 있고 인삼밭도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 행사장은 또 악조건이 됐습니다. 악조건이 됐는데 또 그걸 또 잘 활용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유기농 엑스포잖아요. 그 뭐 자연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는 거 원형 그대로 이런 기치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만든다고 막 몇만 평을 까서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행사비가 60억이 줄었어요. 7년 전에 비해서요? 네. 2015년도에는 191억이었었는데, 거꾸로 2022년도에 127억으로다가 줄어버렸어요. 60억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어차피 3분의 1 그냥 이렇게 주니까, 좀 우리 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본 경험이, 경험으로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메꿔나가는 식으로다가 지금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유기농을 주제로 한 우리와 이제 비슷한 엑스포 같은 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다른 나라에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해서 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요.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회비를 모여서 무슨 대회도 만들고 이제 좀 소규모 그룹도 만들어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이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유기농 팜플렛을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기농이 일상이 되는 세상. 저 정말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바로 엑스포가 지향하는 꿈꾸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유기농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엑스포를 하는 것이겠고요. 자, 이 준비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도 많으셨겠는데 저는 제가 미리 좀 쭉 둘러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좀 제 눈에 들어왔던 게 금화규. 금화규가 뭐예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금화규라고 저도 이제 엑스포 와가지고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셨어요? 제가 금화규가 왜 눈에 들어왔냐면 이게 콜라겐 덩어리더라고요. 식물성 콜라겐. 그렇죠? 콜라겐 맞습니다. 꽃. 근데 뭐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콜라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동물성은 약간 좀 찝찝한데 식물성 콜라겐을 섭취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딱 눈에 들어온 게 금화규였었어요. 이게 엑스포 가면 만나볼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엑스포장에 이제 그
꽃도 이렇게 전시를 식재를 해놨어요. 식재를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네네. 뭐 새로운 작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네. 근데 눈에 탁 띈 게 금화기였어요. 아니 뭐가 이런 게 있지? 네네. 꽃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노랗게 피는 게 이만하게 이쁘기도 하고. 네, 이만하게 피는데. 보는 눈이 같군요, 다. 네. 예. 그래서 그 금화기라는 게 뭔가 처음에는 저희도 야, 저런 건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차로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줄기하고 잎은 뭐 사료로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 방향이 있고. 그래요? 이게 화장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죠? 네, 화장품에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뿌리는 또 한지를 만드는 데 써요. 한지요? 네, 우리 한지. 네, 네네네. 한지를 종이. 만드는데 네네. 한지를 만드는데 써가지고 그 금화구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지박물관하고 또 MOU 체결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뿌리는 한지박물관 쪽으로 다 해가지고 한지 만드는데 쓰게 하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보니까 식물성 콜라겐이. 네네네. 처음에는 차로 먹었는데 네네. 저는 먹기만 했어요. 그래서 금화구 회장님이 그 먹고 남은 거를 발르래요. 먹던 거를? 네. 그래가지고 발랐더니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네. 이제 아내한테 네네네.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효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이제 그 한국 금화기 협회가 계산에 있어요. 계산. 그렇죠. 계산에 있죠. 네, 네네네. 계산에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기업체에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이제 막 전국으로다가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이제 네네.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기농 엑스포의 새로운 소득 작물이 뭐냐? 그러면 네네. 이제 금화규. 그렇죠. 네. 이게 야외 전시 체험장 하면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야외 네네. 전시 체험장에 있습니다. 그럼 저도 직접 발라볼 수 있나요? 예. 거기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범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사실 한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뭐 밖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또 TV에 나오다 보니까 좀 이거 좀 관리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금화규 제품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네. 또 이 밖에도 올해 엑스포 좀 이건 좀 특이하다. 네. 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 네네. 뭐 어떤 게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고 이것보다는 저희가 그렇겠죠. 다 네. 소중하게 다 준비했어요. 주제 공연서부터 네네. 해가지고 일반 공연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요. 또 국제협력관에 6개 해외 네. 단체가 들어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6개 단체 외에도 또 이제 뭐 진흥청이라든지 뭐 우리 충청북도, 계산군, 경기도청까지 들어와가지고 네네. 자기네들을 이제 홍보하고 체험하고 그러는 걸 갖다가 보여줄 거고요. 또 산업관에는 한 400 기업으로는 411개가 업체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411개 기업이요? 네. 네. 411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았어요. 17일간 그 사실은 100개 부스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관 하나에. 그러니까 그걸 4차에 나눴어요. 나누셨어요? 네, 4차에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서로 좋은 자리를 가겠다. 맞아요. 다툼이 발생이 돼가지고 네네. 결국에 추첨까지 했습니다. 네. 저는 좀 놀라웠던 것이 유기농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400개가 넘어요. 그렇게 종목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거죠. 국내 유기농, 그러니까 도내 유기농 기업체 한 200개 정도. 우리 충북에만요? 네, 200개 정도. 그리고 뭐 전국으로 따져도 2,000개가 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한 400개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 관람을 하거나 또 이렇게 보여주려고 홍보하려고 그러는 걸 보면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혹시 그 산업관에 가면 나도 한번 유기농 해볼까 이러셨던 분들이 쓸만한 뭐 기구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네. 뭐 그 농자재도 있고요. 농자재. 네, 농자재가 따로 이렇게 농업인들이 새로운 뭐 농자재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식품관 따로 있고요. 식품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기계 쪽은 이제 바깥으로 야외로다가 조금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네네네. 그래서 천연물도 그러니까 유기농 말고 또 천연물로 다 된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천연물 존을 또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천연물 존 운영하고 있고요. 그 엑스포나 또 뭐 축제장 같은 데 가면 또 다른 재미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유기농 엑스포는 또 먹는 것도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네. 또 달라야 될 것 같고 다른 데랑. 네.
저희 이제 유기농 식당이 있는데 식당, 네. 유기농 식당이 참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이제 아이폼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저희는. 아이폼, 네, 네네네. 아이폼하고 이게 국제 행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폼하고 협약이 되니까 유기농 제품을 써라. 그리고 그렇겠죠. 네, 네. 비건도 만들어 달라. 비건, 할랄 식품도 만들어 달라. 할랄 음식도 할랄, 또 예. 만들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운영할 식당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식당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찾긴 찾으셨어요? 네, 충북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나름대로다가 이제 친환경 로컬 푸드 자재로다가 해가지고 저희가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제 저희가 매점하고 그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뭐 카페는 사실 뭐 서로 하겠다고는 뭐 그냥 그렇겠죠. 예. 뭐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돈 되잖아요. 예. 팔면.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그 충청북도 청년 농업인들한테 충청북도 청년 농업이 한 네네. 600명 돼요. 아 600명 되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자. 정말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카페를 맡겼어요. 근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재배한 거로다가 카페에 음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게 해왔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장사 잘 되겠구나. 그럼요. 좀 기대가 돼요. 청년들이 만들면 특히 이제 네. 농업인들 본인이 직접 재배한 걸 네, 가지고 네, 예, 아이디어도 많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 레시피를 만드느냐고 네네. 거기 회장님이 당뇨가 걸릴 정도로다가 단 거를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죠? 설탕을 많이. 굉장히 애를 쓰셔서 이제 그 먹고 마실 걸 이제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제가 좀 전에 궁금했던 것이 아이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이폼. 네. 이게 무슨 단체예요, 아이폼이? 국제 유기농업 운동 본부라고 그래고요. 유기농업 운동본부.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학술 행사도 하고 또 이제 뭐 그 산업 박람회도 하고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 유기농업 운동, 네네네. 실천 운동도 하고 그러는 단체고요. 아마- 한 132개국인데 132개국으로다가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한 840개 정도 단체가 가입돼 있어요. 저희도 가입돼 있고요. 그러니까 유기농 관련된 단체 조직으로는 세계 최대 예, 최대 조직이죠. 그렇죠. 네네. 자, 아이폼이 우리 엑스포와도 지금- 공동 개최. 예, 네. 공동 개최해서 네. 아이폼 회장님이 공동 조직위원장도 하고 예,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호주 분이시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알고아. 예. 알고아라고 있나요? 예, 예. 아시아 지방정부 유기농 협의회. 예. 이제 2015년도에 저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네네. 이제 교류를 강화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네. 알고하고 가우드, 가우드? 예, 네네네. 가우드라는 조직인데요. 가우드는 이제 민간 협력체 조직이고요. 거기는 이제 뭐 대륙간별로다가 이렇게 네네네네. 협력하는 그런 조직이고, 네네. 알고아는 한 18개국 정도가 네네네. 아시아 네네네. 지방정부 18개국, 지방정부. 18개국이 가입돼 있고 매년 행사를 합니다. 네네네. 매년 행사를 하고 두 군데 다 조직이 의장이 계산 군수님으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괴산 군수께서 이 두 조직의 네, 장이죠. 의장을 네, 네, 의장. 짱을 먹고 네, 있는 네, 거고요. 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세계 최대 유기농 단체인 아이폼도 우리 엑스포를 같이 개최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적인 이런 기관 조직들의 의장을 우리 괴산 군수가 맡고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행사에 네. 들어오는 나라 국수로 하면 44개국입니다. 44개국이요. 그야말로 세계 엑스포네요. 예. 네. 자, 엑스포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엑스포 관람객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오실 텐데 이분들한테 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라고 할까요? 좀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 주제가 이제 유기농에는 여는 건강한 세상. 네네. 세상이잖아요. 이제 건강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거를 그리고 만들어 가자라는 거를 갖다가 저희 엑스포장에서 보여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유기농의 그 실천 운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전 세계의 어떤 규범 약속이죠. 그러니까 건강, 네네. 생태, 네. 공정, 배려.
배려. 이게 저 아이폼에서 만든 제시한 거죠? 예, 세계적인 표준 예. 네 가지. 네네네. 그 실천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에 대한 어떤 뭐 비전,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산업관 같은 이제 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이제 그 관람객들이 개개인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이런 것들 좀 실천하자. 아까 서약 써야 내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보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올해 유기농 엑스포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엑스포를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된다면 우리 괴산군, 충청북도가 다시 한번 우리 유기농과 유기농 산업에 있어서 어떤 국내나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지금 이제 2015년도에 처음 엑스포를 개최한 뭐 성과라 그런다 그러면은 브랜드예요, 브랜드. 유기농이라는 브랜드를 충북 괴산이 이제 가진 거죠. 유기농은 충북 괴산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딱 점을 찍어놓은 거고. 점을 찍어놓은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개최되니까 더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2015년도에 이제 괴산 유기농 3.0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네. 3.0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유기농을 전 세계에서 실천을 하자. 네네네. 실천하자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4.0이 나오기까지는 괴산이 계속 3.0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규범으로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청주는 모를 거예요. 근데 괴산 3.0 괴산은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계속 괴산 3.0, 괴산 3.0 그렇게 하는 거니까. 4.0도 우리가 해야죠. 그것까지도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유기농의 세계적인 변천사라는 이렇게 타이틀인데요. 유기농 1.0이 1920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때는 이제 소수의 선구자들이 좀 앞장서서 좀 주도를 하셨던 내용이라고 하면 유기농 2.0에 들어서는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첫 괴산 유기농 엑스포 한 바로 그 해네요. 여기는 이제 국가별로 유기농 인증 제도를 막 그 세워 나가면서 좀 더 이제 확산은 되었고, 자 우리 2015년도에 괴산 유기농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유기농 3.0을 우리가 선언을 했죠. 괴산 선언을.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유기농 실천. 그러니까 생산면과 소비면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 세계 선언을 했고, 자 유기농은 충북 괴산이야라는 걸 또 점을 찍었고. 자 그러면 유기농 4.0은 언제쯤 나올까요? 이제 아이폼에서 또 이제 회의를 하면서 뭐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변천사를 이렇게 보면은 몇십 년 지난 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후대에 이제 4.0이 또 선언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기농 산업 잘 하다 보면 그 아이폼 지금 회장이 호주 분이시네요. 호주에. 여튼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1890년도에 이제 유럽, 독일 쪽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더 먼저 선진국들이 먼저 이제 유기농을 주도해 왔다고 한다면 다음에 우리 아시아에서는 우리 의장을 우리 한국이 맡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뭐 훗날에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폼 의장도 우리가 하는 날이. 그럼 뭐 지금 이제 아시아의 뭐 가우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괴산 군수님이 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엑스포를 정성껏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이게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상 속에서 생산할 때나 소비할 때나 이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개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진화하는 거 어렵죠. 농민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국가라든가 우리 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고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엑스포 후에 우리들이 어떤 과제를 안게 될까요?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국제 네트워크나 협력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될 거로다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유기농의 정책도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과 중심이거든요. 저희 지금 유기농의 우리 도나 국가의 정책은 결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농에 생산된 것만 갖고 먼저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과정 중심으로다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기농을 결과물만 보지 말고 이쪽에서 처음부터 유기농을 하루아침에 유기농을 할 수 없으니까 농약을 치더라도 뭐 10번 쳤던 거를 갖다가 이제 5번으로 줄이고 점차 3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아예 치지 않는 그런 이런 좀 과정 중심으로다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나 청소년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유기농이 가치를 갖다가 좀 알릴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소비를 더 늘리고 선순환으로다가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제로다가 저희가 엑스포 끝나고 뭐 실천해야 될 과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다행인 건 요즘 뭐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 특히 그 기후 위기라든가 그 탄소 중립 같은 그 아젠다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결국에는 성장해서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사주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잘 교육을 해서 이들이 이제 지갑을 여는 소비자로 성장했을 때 바로 이들이 이제 유기농의 중요성을 알고 유기농 제품을 많이 사면 농민분들도 신이 나셔서 더 열심히 하실 테고 말씀하신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자, 이 학교 교육 차원에서 제도권에서 유기농 교육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그렇죠? 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유기농 교육이? 뭐 유기농 교육이라고 별도로 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 사실은 없고요. 없겠죠. 없고 이제 저희가 엑스포를 끝나고 나서 이런 거를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 애들은 뭐 이제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체험 학습, 현장 학습, 활동적인 거로다가 이렇게 교육을 강화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탬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찾아와서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게 이래서 진짜 유기농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갖다가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된다면 아마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느리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좋은 건 알지만 선뜻 마트 가서 잘 그 고를 때도 좀 뭐 가격도 보게 되고 그런데 그 우리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굉장히 그 받아들이는 것이 빠르고 이 가치 중심의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하면 이 유기농이 좀 더 확산되는 데 좀 더 이제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교육청 교육감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학교 밖 교육을 많이 해서 체험을 해야 아이들이 이거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거구나 체험을 해야 실천을 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엑스포장에 우리 유치원 유아들 네네네 무료입니다, 그냥. 무료예요? 조기 교육 차원에서 무료입니다. 그거 정말 잘하셨네요. 그럼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막 단체 버스로 많이들 오시겠네요, 노란 그렇죠? 버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도 이제 뭐 협의하고 있는데 회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입장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팜플렛을 봤더니 이게 입장료가요. 어디 갔어? 성인이 보통권이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4,000원인데 이게 다 그냥 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돌려주신다고요? 50%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계산에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엑스포장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절반은. 제가 2015년도에 엑스포를 그때 이제 108만 명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반을 돌려드렸어요. 지역 경제 이제 계산에서 쓰시는 거는 이제 자유스럽게 그걸 쓰게끔 해드렸는데 그때 얼마냐면은 한 900 업체 수로는 개수는 한 9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돈으로는 한 15억 찾아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반 이렇게 낸 것만 15억이지 거기다 보태서 현금을 냈거나 카드를 냈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그 계산 지역에 한 50억이 풀리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입장료를 예컨대 제가 10,000원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이제 들어가서 엑스포를 즐기고 5,000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받아서 저도 어딘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5천 원 가지고 뭐를 살 수 있겠어요? 예. 거기에 내 돈을 얹어서 예. 우리 괴산군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예. 그런 또 효과가 있겠군요. 엑스포장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밖에서 다 쓰시고 괴산군 내에 있는 뭐 식당도 가능하고. 입장권이 제가 엑스포 홍보 선전하는 것 같은데 입장하시면 할인 제도가 있어요. 청남대도 할인되고 위동산 수목원, 자연드림 파크 거기도 이제 할인이 되고 산마기의 길 그 배 타는 것도 할인. 유람선 할인되고 블랙스톤 에듀팜 리조트 이거 증평에 있는 거. 거기도 MOU 맺었고요. 뭐 여러모로 그 할인이 많이 되니까 엑스포장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전 예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사전 예매를 하면 입장료도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엑스포 홍보부장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자, 얘기 뭐 거의 다 나눴고요. 우리 보도국장님 뭐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있는데 두 분이 지금 앞에 목걸이 차고 계신데 거기 무슨 이 타이슬링. 로고인가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뭔지? 요거 뭐 완두콩 같기도 하고. 요거 이게 이제 콩이에요. 콩종자예요. 콩종자 새알인데 이게 2015년도에 만든 로고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은 콩을 세 알을 심었대요. 그래서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땅 속의 짐승이 먹고, 하나는 인간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공존의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세 알을 심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콩 세 알을 의미를 했고요. 이게 또 다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 4대 원칙, 건강, 생태, 공정, 배려를 담고 있고, 그래서 다 의미가 있게 만드는 로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2015년도에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계속해서 쓰는 거로 다 해서 2012년도에 똑같은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난 건 다 인간의 것만은 아니구나. 맞습니다. 자연과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농의 실천 운동이 건강, 생태, 공정, 배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건강이라는 게 우리만 건강해지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인류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다 건강하자. 생태도 그 환경도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선조님들 콩 새알을 역시 대단합니다. 뭉클한데요. 자, 우리 유기농이 가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거잖아요. 나만 건강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토양도 건강하고 식물, 동물, 우리 전 지구, 이 지구의 건강도 유지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잘 만들었네요. 누가 만들었는지. 자, 오랜 시간 말씀 잘 들었고요. 여튼 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준비 잘 하셔서 우리 엑스포 성공적으로 잘 개최해서 우리 충북 괴산이 유기농의 메카로서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에 각인이 되고 유기농을 우리 일상생활에 확산시키는데 큰 계기가 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엑스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신 후에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좀 만들어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엑스포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배울거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엑스포장으로 다 만들겠습니다. 저도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엑스포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